위쪽부터 부분 가발을 똑딱이처럼 이렇게 덮으면 이거 생각보다 감쪽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남자분들도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고 또 수술 과정도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압구정에서 12년째 탈모 환자분들의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있는 탈모의사 홍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모발 이식을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도 수술 날짜를 쉽게 잡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으세요. 원장님, 수술 다음날 출근은 어떡하죠? 가족들이나 회사 동료들 모르게 감쪽같이 하고 싶은데 뒤통수를 막 다 밀어야 되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죠. 거울 앞에서의 이런 스트레스를 끝내고 싶으면서도 사실 수술한 티가 날까봐 이 두려워하시는 불안한 마음 제가 진짜 잘 압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자분의 성별, 평소 유지하시는 이런 머리 길이, 그리고 직업적인 상황까지 제가 세심하게 고려해서 안전하게 모낭을 채취하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7가지 비절개 모발 이식 삭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보니까 모발 이식하면 뒤통수를 싹 다 밀어야 된다, 이래서 불안하다,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원래 그렇게 다 밀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 과거에는 비절개 수술하려면 보통 전체 삭발이 거의 필수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몇 년씩 미루고 탈모 약만 드시면서 괜히 마음고생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이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또 이제는 환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채취 방식 자체를 디자인하는 시대입니다. 삭발에 대한 공포는 좀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예전처럼 무조건 다 미는 전체 삭발은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전체 삭발도 어떻게 보면 여전히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요. 시야 확보가 시원하게 되고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또 많은 양의 건강한 모낭을 채취를 할 수 있거든요. 수술 후에 이 외모적인 부담은 좀 있을 수가 있지만 휴식기가 길거나 평소에 스포츠 머리처럼 아주 짧은 머리를 고수하시는 남성분들께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장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전체 삭발이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그럴 때 사실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이 부분 삭발이나 박스컷입니다. 뒷머리 아주 일부분, 네모난 박스 형태로 짧게 깎고 모낭을 빼내는 방식이에요. 윗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길이가 있다면 위에서 이렇게 덮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투블럭 스타일을 즐겨 하시는 남성분들이라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부분 삭발이랑 박스컷이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일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삭발을 하는데 뒷머리의 길이에 따라서 이게 가려지느냐 조금 덜 가려지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길다면 부분적으로 크게 밀어도 큰 무리가 없지만 머리가 조금 짧은 분들은 통으로 밀기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머리 길이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작은 박스 형태로 삭발을 하면 최대한 뒷머리로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박스컷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 보니까 마이크로 컷, 히든 컷 이런 내용들도 많은데 그거는 어떤 방식인가요? 이제 비절개 삭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각각의 병원에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네이밍을 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컷이다, 히든 컷이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뒷머리 길이에 따라서 뒷머리가 수술한 직후에 덮일 수 있게, 그래서 일상생활 복귀가 좀 빠를 수 있도록 하는 각 병원마다의 특징적인 그런 네이밍 삭발 방법입니다. 원장님 병원은 그런 네이밍 없으신가요? 저희가 네이밍한 거는 블라인드 컷이라 그래서 우리 창문 커튼 블라인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뒷머리를 가려준다.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 컷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요 위쪽에 내 머리로 덮을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박스 컷이나 부분 삭발을 진행하고 요 머리로 안 덮이는 아랫부분은 무삭발로 진행하는 거, 위에 쪽을 덮을 수 있는 게 요게 블라인드 컷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요거는 본인 머리가 어느 정도 긴데 나는 전체 부분 삭발을 해서 가발이나 아니면 붙임머리 같은 걸 하기 좀 번거로운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잘 못 채나요? 일단은 삭발이 들어가면 머리를 확 올리면은 처음엔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시면 한 달에 한 1cm에서 1.5cm 머리가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2주, 조금 길면 한 3주 정도 지나고 미용실 같은 데 가서 머리를 정리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넓게 하는 부분 삭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미용실 가서 이게 붙임머리 같은 걸 많이 하셨어요. 조금 더 감쪽까지 가려지긴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죠.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따로 들거든요, 미용
미용실에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좀 불편하실 거고, 또 하나는 이 붙임머리 자체가 나중에 셀프로 이게 뛸 수가 없으니까 또 미용실 가서 띄어야 되거든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사실 딱 2주거든요. 머리가 자라는 그 2주 정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해드리냐 하면 부분 가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여기를 부분 삭발하면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 보이잖아요. 까끌까끌한 머리 위쪽부터 부분 가발을 똑딱이처럼 이렇게 덮으면 이거 생각보다 감쪽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남자분들도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고 또 수술 과정도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 가발 같은 거 적용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비절개 수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깎는 것 자체가 아예 이제 싫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수술하시나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소위 이제 노컷, 무삭발, 비삭발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의 특성상 누가 하시냐면 연예인분들이 좀 하세요. 다음날 티 안 나게 하고 싶고, 이런 방식이 이런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수술 좀 친 다음에 이 머리카락 사이사이를 헤집어가면서 건강한 모낭만을 쏙쏙 골라내는 고난도 기술이죠. 이게 채취 직후에도 바로 샴푸를 할 수도 있고, 피가 별로 안 나면 바로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티가 나지 않고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해서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게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손이 사실 많이 가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자가 이제 채취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나서의 일상 복귀가 빠르기 때문에 또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원장님 병원에는 다른 곳에서 한번 실패했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수술하실 때는 이런 삭발뿐만 아니라 채취하는 방법도 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사실 이렇게 이제 2차 수술로 오시는 분들은 뒷머리를 굉장히 잘 아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비절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사실은 절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해야 돼요.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요새 비절개 많이 하시기 때문에 2차 수술도 당연히 비절개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꼭 아셔야 될 게, 비절개로 뽑은 곳은 머리가 안 나요. 가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뿌리까지 통째로 옮겨서 심기 때문에 뒷머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차 수술한 곳이 만약에 이 부분이다, 여기를 똑같이 또 뽑으면 여기가 굉장히 비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50% 룰이란 게 있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100개 중에서 50개 이상 뽑으면 여기가 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1차 수술에 여기서 예를 들어 100개 중에서 한 30개, 40개를 뽑았는데 2차 수술에 여기서 또 한 30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50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가 굉장히 비어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최대한 채취하지 않은 다른 영역에서 넓게 채취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뒷머리 중에서 우리가 가운데 부위가 채취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1차 수술을 여기 다 뽑아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래도 뒷머리를 조금 더 분산시켜서 뽑는 게 환자한테는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부분 삭발, 박스컷을 가장 선호를 해요. 환자도 편하고 채취하는 의사도 편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야 가장 건강하고 좋은 모낭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 제 가족도 해줬어요. 제 와이프도 제가 수술을 해줬는데 제 와이프도 박스컷으로 해가지고 삭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게, 정말 딱 한 달, 길게 잡으면 2달만 딱 지나면 머리 묶거나 바람 불었을 때 전혀 신경 안 쓰세요. 경과 체크를 보통 2달 정도 있다가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새 비절개 훨씬 많이 하시는데 비절개 이렇게 박스컷 하시고 딱 2달 정도 있다가 오시면 뒷머리 신경 쓰신다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부분 삭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머리카락을 잃었다는 이런 상실감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드셨을 텐데, 이 수술한 티가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이런 마음 부담까지 얹지 마세요. 제가 압구정에서 12년 동안 그래왔듯이 여러분의 일상을 흔들지 않으면서 또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빈 공간을 채워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저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시간과 자신감 제가 정성껏 다시 심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2년째 압구정 한자리에 있는 모의론 홍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